그래서 바로 그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제 내가 한번 올렸지. 소재 채널에다가 우리 이런 얘기 해도 재밌을 것 같다라고 맞아. 올렸던 게 이게 동아일보의 이기욱 기자님, 김기윤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 난 타이틀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타이틀 웃겨. 타이틀이 클릭하게 돼. 맞아. 나 때는 다 야근 이라고 말하는 순간 MZ들은 사직서를 품는다. 아유, 진짜 너무 웃긴 게 방송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제목이 되게 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 하다가 안느가 막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걸 왜 말해? 나 매장시키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 그렇게 얘기하면 MZ들이 사직서를 품는다고. 근데 나는 진심이고 그 요즘 애들을 내가 포함돼서 자조적으로 한 말이야. 근성이 없어 요즘. 근성이라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이거야. 처절함? 애들이 나 포함 나 같은 애들은 요즘 힘든 일을 안 하려 한다? 근데 예전에는 일이 좀 힘들어도 돈을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해야죠. 이런 포지션들의 어른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돈을 들어도 근데 내가 편하고 돈 안 받고 말지 이런 애들이 많아졌다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좀 편하고 돈 더 쓰고 말지랑 같은 맥락인 거야. 예전에는 내 몸이 힘들어도 돈을 아끼는 게 먼저였고 사람들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리고 좀 힘든 일이어도 일거리 오면은 막 다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나 같은 친구들은 그 좀 편하게 자란 거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저 돈 받아야 돼? 플러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번 돈을 여기서 아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난 그런 게 좀 근성이 모자란다. 이렇게 김범래는 또 옛날 사람으로. 여기 우리 다 옛날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느의 기준으로 보면 이제 나는 옛날 사람이 나랑 되는 거지. 거지. 그치, 나랑 다르지. 앤서는 어떤 스타일이야? 난 옛날 사람인 것 같아. 나랑 또 달라? 안느랑은 조금 달라. 그러니까 나는 딱 그 중간인 것 같아. 요즘 같으면은 그렇잖아. 뭐 어떤 신입한테 어떤 업무를 시켜. 근데 본인이 납득을 못했어. 그럼 제가 왜요? 저 안 할래요. 이럴 수 있다라고 쳐. 근데 나는 의무는 품어. 의무는 품는데 일은 일단 되게 열심히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이제 나중에 넌지시 물어보는 정도? 그런데 이거를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말까지는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중간 단계. 나는 이제 앤서보다 좀 더 나아가서 더 옛날로 가서 계약관계에서 따질 게 무엇이 있나? 돈 받고 일하겠다고 계약해놓고 하기 싫다고 말할 수 있나? 근데 나는 이거지.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일한다. 이거는 의무잖아. 그리고 약속한 거잖아. 그치. 근로계약으로. 그걸 어긴다는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예를 들면 예전 분들은 부업이라던가 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식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그냥 내가 딱 받은 만큼 딱 일하고 더 내가 왜 더 해야 되죠? 약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잔업이 좀 남았어. 할당치가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포괄임금제여서 야근 수당을 안 줘. 근데 야근 안 하고 말래. 빨리 야근 그냥 빨리 집에 가서 놀래. 이게 더 좋은 거야. 일이 요즘은. 남는 게 뭔 소용이야. 돈을 더 안 주는데 일이 남는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전 사람들은 일이 없어도 야근을 함으로써 야근 수당을 더 받아가는 게 좋았다는 거야.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저 야근 수당 필요 없고 그냥 칼퇴할게요. 일은 다 끝냈어요. 이거라는 거지. 유남생? 이렇게 다 비슷한 맥락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법례가 가져왔던 그치, 기사에 어떤 얘기가 좀 있었어?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제 청년 퇴직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나는 이제 와서 여러 기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제는 2030의 소비 행태나 혹은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청년이란 말로 묶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한쪽에서는 입사가 안 된다고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야. 한쪽에서는 퇴사하고 싶다고 난리야. 한쪽에서는 명품을 오픈런 하느라 난리고 한쪽에서는 무지출 챌린지를 한다고 그거 다 같은 난리야.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놀랐구나. 무지출 챌린지 해가지고 명품 사는 거야. 진짜 데려와. 내가 진짜 싸대기를 만드시. 아니 어쨌든 나 절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마다 그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요즘 느끼는 게 2030, 1020 이게 의미가 있나? 약간. 근데 오히려 그게 특징인 거 아니야? 그 청년들의? 개판이다? 개판이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열심히 입사한 사람들 결국에 퇴사 빨리 한다 생각하거든. 그거를 그치만, 연속성 있게 본다. 스펙트럼에 생각을 하고
뭔가 무지출 챌린지 혹은 뭐 명품백을 막 오픈런 내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거 대비 높은 거를 흥청흥청 사는 사람들 이 둘의 행태가 결국에는 다 같이 묶여지지 않을까. 몰라?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다르니까. 너무 극과 극의 현상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니까 몰라. 내가 또 청년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늙은 30대일 수도 있지만. 너 청년이야, 이 자식아. 만 30세가 뭘.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급증하는 이 청년 퇴직의 현상을 그러니까 알아보고 또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청년재단과 함께 인식조사를 한 거야. 네. 되게 의미 있는 조사야. 난 이런 조사들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문가들도 포함해서 이 청년 퇴사를 막기 위한 키워드들로 3가지 정도를 이제 중점적으로 뽑은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퇴사를 안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그치. 어떻게 하면 청년층의 퇴사를 막을 수 있느냐. 그 3대 키워드가 약속, 자율, 성장 가능성. 퇴사 마려워. 이 3개를 듣자마자 퇴사하고 싶어. 왜? 퇴사를 막으려고 나온 키워드인데. 그래서 처음 나온 얘기는 이거야. 입사할 때에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나 이거 너무 공감해. 이게 지금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 그치. 회사의 입장이지. 고용주의 입장. 입사할 때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 이거는 회사에서도 회사에서 지키란 얘기지. 근데 나는 직원들도 지켜야 되는 건 맞으니까. 그치. 뭐 근데 서로의 이게 의무를. 직원들은 뭐 신입으로 들어올 땐 크게 뭐 개의치 않는 편이지만 서류에 작성한 내용이 거짓임이 뭐 들통날 경우에 뭐 퇴사당할 수 있음. 그거 항상 사인하거든. 그치. 항상 사인하는 서류 중에 하나에 그게 항상 있어. 그래서 사실 직원은 거짓말하기가 쉽지 않지. 근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극적인 거짓말은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어기는 거. 어기는 거?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한 사항들이 있잖아. 내규를 어긴다거나. 예를 그런 들면 그치, 뭐 그치. 겸업을 금지였는데 겸업을 몰래 한다거나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약속한 내용을 지켜야 한다의 그 약속은 뭔가 회사 내규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그런 한 줄 한 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보장을 해줍니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걸 반드시 지키라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 뭐 얘기가 나오는 게 재택근무를 우리 회사는 합니다라고 해서 21년도에 사람을 뽑았어. 근데 22년도, 23년도가 돼서 자 이제는 재택근무 없어질 겁니다라고 하면 청년층은 다 퇴사한다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그런가? 그만큼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실제로 재택근무 폐지를 결정하자 노조 가입률이 상승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도 많고 뭐 카카오뿐만 아니고 뭐 대부분의 회사가 어쨌든 직원에게 조금 안 좋은 처우가 확장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그나마 다행인가 싶기도 해. 맞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좋은 건지 퇴사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어쨌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주말 출근 절대 없어요.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한 3개월 됐는데 앤서 씨 진짜 미안한데 우리 회사 원래 주말 출근이 없거든. 근데 진짜 이번에 성수기여서 어쩔 수가 없다. 이번에 매주 격주로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만 나와줘. 미쳤나봐. 이번 달만? 격주로. 이번 달만 아마 앞으로 계속? 언제까지인지 성수기 몰라. 끝날 때까지만. 언제까지인지 몰라. 바쁜 거 불 꺼질 때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해. 힘든 거 알아. 3주 뒤에 사람 더 뽑을 거야. 이러고 3주 되지? 3주 뒤에 진짜 미안한데 요즘 사람 뽑기가 너무 힘들어. 혹시 회사 운영해 보셨어요? 되게 레파토리 잘하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여기서 이제 안내에 앞선 얘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래도 주말에 출근해서 특근 수당, 잔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네, 할게요. 더럽지만 돈을 보고서도 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은 왜 계속 거짓말해 열받게. 필요 없는데 나 수당 이러고 그러면서 인스타에 우리 회사 이래 이상해라고 올리면 사람들이 득달같이 댓글을 달면서 그런데 왜 다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누구는 이탈리아에서 놀고 있는 사진이 막 주말에 올라오고 이러면 퇴사를 결심한다는 거지. 근데 이건 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사실 이게 청년층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장년층한테도 회사가 처음 이렇게 채용을 할 때에 뱉었던 말을 지키는 거는 예전이 오히려 잘못됐고 지금의 이런 기조가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근로자들한테는 엄청 무서운 워딩 쓰면서 계약서에 사인하게 하는데 회사에서는 회사가 지키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 배려해달라. 뭐 근로자가 알아서 좀 감안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호소하잖아. 약간 갑질이지 이것도. 그치. 그런 호소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원래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약속에 대해서 어겨졌을 때 청년층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워라밸. 워라밸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예시를 든 것도 사실 워라밸 이슈잖아. 그치. 근데 이 김봉준 미래인재연구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 워라밸에 대한 욕구는 근무 시간에만 대충 일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용주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너네 잘 들어라 이거잖아. 근데 나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2030의 사람에 따라서는 조용한 사직이라고 해서 한참 유명했지. 시키는 일만 그냥 따박따박 하다가 그냥 정해진 만큼만 일하고 어차피 난 계약된 시간은 8시간이니까 뭐 내가 창의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거나 효율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민기적 되면서 8시간 채우고 가겠다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워라밸을 원하는 이유는 효율적으로 살고 싶은 거야. 근데 난 이건 정말 맞다고 생각해. 워라밸 한다고 해서 요즘 것들은 뭐 이렇게 막 근성이 없어서 옛날엔 제품 하나 완성하려면 나 그거 하는 거야? 나 저격한 거야 방금? 찔렸으면 찔린 거고요. 갑자기 찔렸어. 저격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요즘 아니지. 청년층이 원하는 워라밸이라는 건 나 열심히 일하고 오늘 8시간 빡세게 일하고 기여하고 그리고 나 오늘 저녁에 맛있는 요리 만들어서 와인 한 잔에 저녁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하고 싶고 넷플릭스 한 편 딱 보고 자고 싶다. 그런 이제 워라밸을 말하는 거다. 확실해? 라고 미래연구 뭐라고? 김봉준 소장님. 네, 소장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청년 그 직원들의 희망편. 워라밸을 원하는 희망편이라 생각하고 수많은 절망편들을 이제 SNL MG 신입사원 편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있지. 분명히 그 이제 이 물을 흐리는 분들은 나이를 떠나서. 근데 나는 주변에 빡세게 일하고 가고 싶다 사람 없어. 빡세게 일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사람 없다? 빡세게 일하고 빨리 퇴근하고 싶다 이런 사람 없어. 그냥 퇴근 빨리 하고 싶어. 일은 빡세면은 뭐가 빡세면 좋아 이게 아니라 뭐 쉬우면 좋고 뭐 이런 느낌이던데 나는 주변에 보면. 그 얘기는 조금 더 밑에 항목에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나온 이 서브 타이틀이 자율성을 살리는 직장 분위기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수직적이거나 강압적인 조직 문화는 청년층을 떠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난 요즘 그런 생각도 해. 사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뭔가 이런 계층 서열 문화 이런 건 안 좋다. 청년층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냥 말로만 안 좋다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해. 그런 그러니까 교육이 무슨 말이야? 옛날에는 선생님 한마디에 찍소리 못했고 뭐 그런 거. 나 진짜 허벅지 피 멍들 때까지도 맞아봤고 그 귀 잡고 그 오리걸음 하면서 그만해 알았어. 그래 안 해본 사람 없어. 우리 다 해봤어. 그러니까 다들 공감할 거야. 어느 정도의 나이가 있다. 우리 때까지는 우리는 맞고 체벌이 지냈지. 있었지. 근데 이제는 이제 사회에 나오는 세대들이 00년생, 01년생들도 이제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그런 그치, 뭐. 계층 서열 문화라는 걸. 그러니까 뭐 얼핏은 알겠지. 뭐 미디어를 통해서 어른이 무섭고 뭐 이런 건 알겠지. 형 누나라는 게 있고 뭐 높은 사람 있고 알겠지만 예전만큼 그런 거에 묻어본 적이 없는데 좀 백지인 상태인데 아직 회사는 그 변화를 따라잡고 있지 못하다. 난 그런 식으로도 들리더라고. 진행해줘. 그래서 이제 이 자율성이라는 게 이제 업무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뭔가 창의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이거 되게 재밌겠다. 나 이런 식으로 뭐 기획안을 써봐야지라고 하는데 위에서 내가 너보다 더 잘 알고 내가 너보다 이 업계에 오래 있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 그리고 좀만 엉뚱하게 바꿔서 보면 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고압적인 문화를
못 버틴다는 거지. 이게 간극이 더 커서 그런 것 같아. 사회는 막 창의성이 중요하다 뭐다 이러고 뭐 신입들도 만에 하나 스타트업에 갔어. 스타트업에 가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거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라고 하는데 막상 마주치는 조직 문화는 그렇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은 거야. 아,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간극이 있다 보니까 뭐 애초에 공기업에 들어갔어 누군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업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약간 수직적이고 수평적이지 못하더라도 그거를 감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그렇지 않은 회사들 뭔가 창의성을 강조하는 것 같고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것처럼 말을 했었고 그렇게 우리 운영을 하고 있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젊은 꼰대들만 많은 거야. 그러면 그런 간극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거는 되게 또 아까 말했지만 약간 그러니까 윗사람들에게 불리한 시나리오라 생각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요즘 들어오는 신입사원들, 나도 그랬지만, 주인공병이 있어. 내가 너무 창의적이야. 나는 지금 대학생 막 졸업해서 막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막 어느 기업 들어가서 막 서포터즈도 했었고, 나 들어오면은 꽤 할 사람일 것 같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윗사람들 보면은 그냥 애새끼거든. 이 사람이 내는 아이디어도 진짜 미안한데 사용 못해. 뭐 말도 안 돼. 근시안적인 해법들이고. 말도 안 되니 애가 끄적끄적한 것 같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어떻게 받아줘? 거절하는 거야. 너 이거 먼저 배우고 이거 먼저 읽고 와. 애들이 해? 안 해. 왜요? 나 너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이거랑 이거랑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난 이게 조금 윗사람들이 골머리를 알았을 그런 시나리오라 생각을 해. 나는 그래서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은 먼저 배워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 근데 요즘 애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거야. 내가 한 기획안이 먼저 올라갔으면 좋겠고 배우는 건 지루하고 오래 걸리고 그리고 나한테 가르치려는 사람 저 사람 꼰대 같고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앤서가 말한 게 정답인 것 같은데? 자율성 있고 창의적인 사람을 뽑아놓고 일은 그렇게 안 시키는 게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자율성이랑 있고 창의성 있는 애를 뽑았어. 근데 그렇다고 얘가 내는 아이디어가 그치. 수준이 높냐? 이건 다른 얘기라는 거야. 그치. 안느의 얘기는 성숙할 때까지 사람이 좀 진득하게 기다리고 참아할 수 있는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근성이 없다. 배우려고 안 해. 빨리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하는 거야. 빨리 내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왜냐면 뭐 유튜버 같은 애들 보면은 나도 유튜브를 하지만 유튜브는 내가 만든 영상이 바로 올라가고 바로 피드백이 오거든. 근데 회사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최소 1년이지. 막내로서 들어가서 먼저 배우고 도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는 계속 인스턴트로 돌아가고 있는데 맞아. 회사는 사실 그렇게 인스턴트로 돌아가는 곳이 아닌 거잖아. 당연하지. 회사가 뭐 너네 거야?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근데 우선 이 청년층이 생각하는 퇴사 유발 요인 중에 가장 높았던 게 이 근무 환경이야.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근무 환경. 조직 문화 이런 거? 조직 문화. 근데 지금은 업무적인 얘기를 하지만 나는 많이 당했었거든. 이런 수직적이고 고압적인 문화를 많이 경험해봤어. 나는 퇴근할 때 이렇게 목걸이 붙잡고 다시 의자로 끌어안치는 팀장님 밑에서도 일을 해봤고 뺨도 맞아봤고. 진짜로? 진짜? 너 우리랑 같은 세대 맞아?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꽃밭에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그런 회사 많고. 지금 이직하기 직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예전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예전에? 미쳤다. 근데 아직도 뭐 신입들 환영회식 한다고 술 엄청 먹이고 다음 날에 제 시간에 오면 다행이지. 미리 못 오면 막 쿠사리 주고. 이런 건 뭐라고 하지? 이런 건 무슨 문화라 하지? 이런 게 이제 다 수직적이고 강압적인 문화지. 그러니까 안 좋은 문화지. 이게 사실 그치? 문화라는 약간, 탈을 쓰면 안 되긴 하는데 그치?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회사가 많고 이게 회사 입장에서도 이걸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물을 흐리는 조직장들이 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아무리 뭐 그런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신입 환영 회식도 하지 마라. 아니면 더 나아가서 그냥 회식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짜잔 하고 새로운 팀장이 됐어? 근데 이게 사람이 위치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거든. 근데 갑자기 회식이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했더니 또 사고가 터지고 막 그런 식으로 이게 참 관리하기가 어렵다고는 하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직도 이런 업무를 떠나서 업무 외적으로 고압적이고 수직적인 회사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치, 그건 맞지. 그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다. 그리고 굉장히 많고 요즘 청년들은 참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얘기를 딱 하려고 범례는 했어. 뺨 맞고 참았나요? 그럼 참지. 그건 뭐해. 요즘 애들이 아니네. 그래서 조용히 참고 이직한 거 나 아니야? 같으면 근데 무조건
무조건 그거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절대. 뺨을 후린 게 아니고 이렇게 그거 알아? 이렇게 톡톡 치는 거 알아?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톡톡 톡톡 치면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뉘앙스. 뺨 친 게 아니잖아. 정신 차려 이런 거. 잘하자. 이러면서 잘하자 김범래. 요즘 정신 못 차린다. 약간 그런 느낌 뉘앙스에. 난 그래도 뭔가 회사 사람이 특히 상사가 날 건드려? 나를 만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더 대박인 만질 건 순 있는데 더 대박인 건 사무실 한가운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걸 참았네 범죄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그치, 나는 그치. 기성세대라 생각하는. 그치, 난 기성세대인 참는 거지. 사람들 이런 거. 그리고 부조리하지만. 나는 내가 잘못했으니 뭐 좀 심하긴 하지만 벌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난 혼날 수는 있다 생각해. 음. 근데 그거랑 다른 것 같다는 거지. 그리고 난 실제로 내 입사 동기들이라고 하지 보통 그 같이 들어온 동기들 중에는 그런 걸 못 버티고 나간 애들이 꽤 많아. 맞아 그런 사람들 있어. 이게 조직의 문화라고 하기보다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조직의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을 흐리는 사람들이 악습이지, 있어. 악습. 그러니까 뭔가 내 상사라던가 나를 갈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나를 대우하냐 이거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지. 근데 뭐 계속 엉뚱한 얘기긴 하지만 나는 그 분과 그래도 오래 일하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잘 지내고 했었는데 이제 멀리서 듣는 거지. 난 여러 번 이직을 했으니까 멀리서 들으니까 이제 더 위로 올라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잘 되고 있구나. 뭐 그 정도로. 난 궁금해. 그런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건지 위로 올라가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야. 선악설 성선설처럼 이게 케이스가 다 다른 것 같아. 어쨌든 아까 범례가 얘기했던 사례에서 뭐 예를 들면 뭘 건의를 하면은 내가 너보다 잘한다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연봉을 100% 올려주겠다고 했대. 100% 올려주겠다고. 근데 난 말은 이거 옛날 사람들은 그럼 다녀. 참고 다녀. 그치. 예를 들어서 거지 같았어도. 연봉이 3천에서 6천이 된다. 개같이 참지. 난 두 번 더 때려도 돼. 근데 여기도 때리세요. 근데 나는 뭐 100%라는 말이 좀 과장됐을 것 같긴 하거든. 작은 회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100%를 올려줘? 큰 회사도 못 올려주는데. 뭐 이런 생각이 인센티브를 들어. 일시적으로 많이 준다라는 나는 이 개념이었을 수도 100%라는 있고. 숫자도 지속되지 못할 숫자라는 생각 어쨌든 그치, 나는 그치.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거절하고 이직을 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좀 예전 분들은 그걸 거절하지 않는 세대였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세대들이 보기에 이걸 거절하고 나가는 요즘 세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배가 부르다는 거지. 근성이 없다는 거지. 아니야. 근데 나는 이해돼. 근데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해돼. 나도 이해돼. 다음 토픽이랑 이어지는데 사실 이게 고압적이고 수직적인 문화 사실 적응하기 어렵지. 적응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적응하지 맞아.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나가는 것도 존중하는데 나는 이 다음 토픽이랑 엮여서 더 중요한 것 같아.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 안 떠난다.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뭐 뺨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 위에서 막 야 너 그렇게 해선 안 돼. 너 이렇게 고쳐. 너 몇 년이나 이 업계에 있었다고 나한테 대들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업계에선 그 방향이 맞고 아 저 사람이 성격은 지랄 맞아도 저 사람이 능력은 있다.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저걸 쪽쪽 빨아먹으면 내가 이 업계에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청년층이든 MZ든 무슨 세대든 있어. 남아있고 그런 식으로 내가 성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문제인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경우여도 결국에 퇴사를 하는 친구를 봤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야. 범례는 뺨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행위가 괜찮았던 거잖아. 참을만 했던 거잖아. 근데 어떤 친구들에게는 그 행위가 몇 날 며칠을 뇌리에서 안 떠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굉장한 있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고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는데 차에 치이고 싶었대. 근데 내 친구 중에도 있었어. 회사 안 가고 싶어서. 근데 그렇다고 그 상사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야. 능력 개 있어. 커리어 개 단단해. 그리고 회사에서도 능력 인정받는 사람인데 너무 괴롭히는 거야 얘를. 근데 요즘 세대들은 그럼 능력 이딴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간다는 거야. 근데 이게 성장 가능성이라는 게 회사나 내 윗사람의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떠나서 사회의 성장 가능성이랑도 난 연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그치. 그게 더 중요하지. 이게 옛날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축을 해서 내가 이 회사에서 잘 버텨서 모으면 우리 가족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잖아. 그런 희망이 보이면 참는다고 좀. 근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없다 솔직히. 결혼도 안 하려고 해.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모아봤자 내가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이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적은 알아. 거지. 근데
이렇게 모아서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굳이 이런 내가 부조리함을 참는다? 그건 또 아닌 거야. 그래서 약간 사회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에 지금 몸담고 있는 조직에서 나가는 청년들도 꽤 있을 것 같아. 안 참는. 그렇지. 사실 뭐 다 복합적인 거 개개인의 케이스는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이 성장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그 기성세대보다는 최근 세대에 더 많다. 아, 오히려? 그러니까 예전 세대는 이 성장 가능성이라는 방향도 이제 앤서 얘기처럼 중요한 것 같은데, 예전에서의 성장은 진급이지, 진급. 그 회사 내에서의 진급. 내가 어떤 회사에 뭐 들어갔어. 어떤 대기업에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아서, 버티고 살아남아서 뭐 팀장 혹은 뭐 상무, 전무가 되겠다. 그 성장 가능성이 예전의 방향성이었다면 요즘은 업계에서의 성장을 원하지. 내가 이 업계에서 성장해서 퐁당퐁당 이직하고 싶다. 한 회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보는 방향이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이런 인터뷰가 있어. 현재 일하는 곳이 자아 실현이 어려운 부서라 어학 공부와 대학원 입학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6개월 내에 퇴사할 생각이다. 라는 인터뷰가 있는데, 난 정말 중요한 인터뷰라고 생각해. 현재 일하는 곳이 자아 실현이 어렵다. 이 자아 실현. 그러니까 이게 다들 각자의 전공이 있고 그 전공을 하면서 생각한 미래의 자기의 모습이 있고 꿈이 있을 텐데 요즘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지. 근데 아직도 많은 회사에서는 단순 반복 노동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라고, 물론 뭐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빠르게 질리고 퇴사한다는 건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 도전적이고 성취감을 느끼는 업무를 할 수 없다면 조만간 이직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사실 고용주나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인력을 운용할 때 그 개개인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업무를 할당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뭐 다 개개인의 스토리나 개개인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을 주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걸 바라면 안 되지. 근데 또 이제 아까 안느가 주인공병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일 수도 있지만 요즘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쌓아놓은 걸로 책 한 권 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지. 그치, 인정받고 싶고 빨리. 그리고 나는 이게 또 사람마다 많이 다르다고도 생각하는데, 나랑 같은 회사에 입사한 다른 친구의 얘기를 예로 들면, 둘이 비슷한 업무를 맡았어. 그리고 업무 강도가 오히려 내가 좀 더 강했고 그 친구는 좀 약한 편이었는데, 나는 업무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 업계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회사에서만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똑같이 느꼈지만, 내가 신입 때 여기선 성장할 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는 이직을 하든 부서를 바꾸든 해야겠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1년차 때부터. 근데 비슷하게 들어온 다른 친구는 반복 이런 업무, 반복 업무나 좀 이 회사 아니고서는 딱히 쓸 일이 없는 그런 업무들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나는 머리 쓰기 싫어. 나는 그냥 하라는 일 하고 그냥 매달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가끔 성과금 빵빵 터지고 난 그냥 그게 좋지. 난 더 이상 학생 때 질렸기 때문에 더 이상 머리 쓰는 일 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그 친구는 아직도 그 회사를 다녀. 그 친구는 아직도 그 회사에 8년 차고 난 조만간 다른 회사에 1년 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 너는 도전적인 게 필요하니? 넌 도전적인 게 필요하지 않니? 그걸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 혹은 조직자 입장에서 MBTI 맞춰서 보여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써 있는 3개의 키워드를 지금 좀 간단하게 살펴본 건데, 특히 마지막 부분은 고용주나 팀장이나 조직장이나 뭐 임원의 레벨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성장 가능성 높고 빡세게 굴린다고 유명한 회사들에 들어갔다가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퇴사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 많을 것 같은데. 하물며 우리나라 공무원 되기 얼마나 어려워.
근데도 그치. 공무원 되고 나서도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나온 분들도 되게 많다 그러잖아 요새. 그치. 성장 가능성과 급여 불만 뭐 이런 게 또 많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쯤 되면은 요즘 세대들은 만족을 할 줄 모른다. 근데 그렇게 사회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도 있다. 항상 어려운 것 같아. 뭔가 사실 우리는 지금 세대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장님들이 걱정하는 세대는 아니라 생각해. 우리 정도면 오히려 지금 막 들어오는 이제 대학생 졸업해서 이런 세대들 혹은 그 이하들이 더 걱정을 받고 진짜 다르다라고 느낄 정도의 세대들인 것 같아서 또 그들이 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행동을 할지는 또 우리도 모르는 일이고 다만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곧 맞아들일 신입사원들이니 변화 혹은 준비가 필요한 건 맞고 그리고 그쯤 되면은 이제 법례나 앤서 같은 정도 되면 중간관리자 정도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골 터진다고. 뭐 여기서는 저 평화롭게 얘기했지만 그때 가면은 욕 개하고 뒤돌면 얘는 어떻게 되냐 욕 친구들한테 맨날 신입사원 욕하고 이럴 거라고. 그런 데 있어서 좀 준비가 필요하긴 하겠다. 근데 나는 몰라 내가 SNL을 너무 봤나? SNL 그만 봐. 근데 나는 신기한 게 거기 댓글 보잖아. 다 이래. 이거 구라 같지? 진짜 있어 이런 진짜? 사람들. 댓글 진짜 많아.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는 아니지 그 세대가. 근데 우리 밑에 세대들이 진짜 그렇다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절망편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도 비슷한 언급을 에피소드에서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이게 SNL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 뭔가 뭐 업무 지시차 불러도 얘기도 없고 뭐 약간 거들떠도 안 보고 솔직히 말해서 눈에 다 보이는데 딴짓하고 있고 이어폰 끼고 일하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성장 욕구라든지 수직적인 뭐 조직 문화라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거랑 전혀 별개의 케이스고 이거는 개인의 그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너네 나중에 한 5년 뒤에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다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한테 욕할 수도 있어. 아니 근데 나는 그래도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으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만났었거든. 23살 친구도 만나봤고 26살 친구도 만나봤고 한데 모르겠어. 내가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다 열심히 하고 의욕 넘치는 친구들만 만나서 너가 좋은 회사 다녀서 그래. 정신 차려. 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지. 근데 그러니까 운이 좋게도. 오늘 회사 얘기 그리고 회사의 조직 문화 얘기를 우리의 입장에서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다. 근데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최소한 우리가 뭐 기성세대라면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왜 청년층이 불만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게 첫걸음이다. 이거 관심 없는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약간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지 나 스스로도 좀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아까 막 안느가 얘기한 것처럼 요즘 애들은 만족을 모른다라고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변만 보잖아. 다 똑같이 살아. 다 이러고 살아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세대였지만 우리 윗세대까지는. 근데 지금 세대는 다 이러고 살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세대잖아. 맞아. 너무 더 편하고 너무 더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을 가시적으로 매일매일 유튜브나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불만족, 멈출 줄 모르는 그 불만족이 꼭 개인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그냥 내가 이해해야 내가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겠다. 결국에 우리도 사회 속에서 그들과 살아야 하니까 어쩌겠어. 우리가 고쳤을 이해해야지. 수 없어. 근데 나는 앤서의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요즘은 너무 정보 공유가 빨라서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이게 청년층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모든 세대가 다 그런 것 같은데 요즘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 성과급 비밀로 지급하는 회사들 있어. 얘기하지 마라. 우리 외부에. 아직도 그런데? 그러니까 외부에 얘기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게 몇몇 대기업들은 성과금이 몇 %씩 터지는지가 언론에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터지니까 자사 직원들이 만족을 못하는 거야.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작년에 기저효과 때문에 이번에 이만큼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이만큼 배분합니다 라고 딱 했더니 다들 팔짱 딱 끼고 야, 저 회사는 저만큼 준다는데 우리는 왜 이만큼이야? 이 말을 듣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즘에 이제 성과급도 이제 비밀로 하고 막 이런 세상이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앤서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거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다른 사람들의 성과를 너무 빨리 접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 주변만 보고 살 때에 비해서
너무 세상이 잘 사는 사람은 많은 것 같고 만족을 멈출 줄 모른다. 나만 힘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난 이런 뭔가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공과 뭔가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내가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글귀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지옥은 천국이 창밖으로 보이는 지옥이다 라는 비슷한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지옥에만 있으면 그나마 낫다는 거야. 지옥에서 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막 나태지옥 같은데 막 이렇게 굴러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있거든. 근데 나는 지옥에 있고 옆 사람도 지옥에 있고 다 같이 지옥에서 막 벗어나려고 아등바등하는데 저기 옆에 넓은 통창에 천국이 보인다? 그게 진짜 지옥이라는 거야. 근데 그 천국이 보이는 통창이 지금의 소셜미디어다. 라는 이제 강연을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천국 너머에는 또 다른 천국이 있고 또 다른 천국이 있고 계속 천국이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 커튼을 쳐라. 너무 개의치 말아라. 그 지옥에 계속 그치. 살아라. 어설프게 저런 데도 있구나라고 알고 목표를 잡고 가는 건 좋은데 그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야 미쳤다. 마음앓이만 하진 말라는 거지. 그런 걸 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게 난 좀 마음 깊이 와닿은 적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면서 난 마무리를 하고 싶었어. 네, 오늘 또 긴 얘기 해봤는데 들으시는 분들 재밌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다음 회차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할게요. 안녕. 안녕.